지금 자영업으로 중고차 수출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을 꺼내기가 참 망설여졌습니다. 저 혼자 이 이야기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아무도 입 밖에 꺼내기 껄끄러워하는 불편한 진실 10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지, 왜 저 차가 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건지, 왜 우리 일자리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답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작은 날갯짓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해도 헤이딜러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상 한국인 딜러들이 주로 움직이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숨쉴 틈이 있었어요. 차를 보고 체크하고 적당한 가격에 사고 발로 뛰면 어느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 시장에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헤이딜러도 옥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대가 올라오면 체감상 최소 100명 이상이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한 사람만 가져갑니다. 이 구조에서는 조금만 늦어도 기회가 없고 조금만 입찰 가격을 약하게 써도 차를 못 가져옵니다. 이제는 잘 보고 적당히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더 과감하게 쓰느냐, 누가 더 다른 계산 구조를 갖고 들어오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계산 구조가 왜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셀프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4년 전 헤이딜러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셀프 서비스 비율이 거의 80%부터 90%에 달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차를 올리고 딜러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입찰하는 구조였죠. 지금은요, 셀프 서비스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 빈자리를 뭐가 채웠냐고요? 제로와 바로입니다. 쓸만한 차들은 이제 전부 제로나 바로로 나오며 이미 검수팀에 의해 검수된 내용을 토대로 비대면으로 낙찰되는 차량들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좋은 차, 빠르게 팔릴 차, 경쟁 붙을 차는 전부 이 시스템 안으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구조에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직접 플레이를 합니다. 한국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버튼을 누르고 차를 가져갑니다. 한국 딜러가 현장에서 발로 뛰어도 이미 외국인 사업자 아이디로 입찰해 해외에서 먼저 낙찰이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 해외 바이어들 도대체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법인의 실체입니다. 지금 헤이딜러 플랫폼 안에 외국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해외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한국 세무당국이 추적하려 해도 이미 해외에 나가 있으면 사실상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이나 직계 혹은 다른 지인 명의로 새 법인 사업자를 또 만들고 다시 들어옵니다. 투자이민 구조도 활용됩니다. 게다가 한국인 고용이 의무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역시 없는 셈입니다. 1억을 투자이민 자금으로 넣고 그 돈을 다시 빼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자본은 계속 순환되고 세무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문제, 꽤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 구조가 얼마나 더 깊이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국인끼리 부가세 쉐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한국 딜러가 정직하게 부가세를 계산해서 입찰 금액을 산출하면 외국인 사업자들은 그 부가세를 서로 나눠 사실상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10을 내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5만 내고 경쟁하는 겁니다. 왜 저 가격에 저게 돼? 저 차 가져가서 남는 게 있어? 이 의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구조, 해외에서 보면 더 크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엔카, 다들 아시죠? 엔카가 지금 망고카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엔카 사이트를 열어보면요. 단순히 차량 정보 검색이 아닙니다. 해외 엔드 유저가 직접 차를 고르고 결제하고 현지까지 배송받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한 번에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망고카는 IG 선적의 자회사입니다. 차량 판매 플랫폼과 선적, 물류 인프라가 이미 한 몸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외국인 바이어에게는 선적비를 약 $500 더 저렴하게 줍니다. 한국 영세 딜러는 매입 단계에서 이미 불리하고 선적 단계에서도 $500를 더 내야 합니다. 플랫폼, 물류, 선적이 하나로 묶인 거대한 구조 앞에서 한국 영세업자는 낱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현장에 나가서 이걸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해외에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딜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는 업체 사장님들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헤이딜러 때문에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 시장에서 먹고 살던 분들이 실제로 생계를 걱정하며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폐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오프라인으로 남아있던 폐차장마저 헤이딜러 경매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면서 폐차장 영업사원들 일자리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하나씩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하나가 클릭 하나가 이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무겁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좋은 차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운동장은 정말 평평한가요? 요즘 헤이딜러는 유튜브에 엄청난 광고를 하면서 중고차 시장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내수 시장의 침체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다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차들은 어디서 구매하는 건가? 헤이딜러에 올라온 좋은 차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일반 딜러에게 낙찰된 건지 아니면 플랫폼 운영사 측에서 먼저 가져가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동시에 매입자로도 참여한다면 그건 심판이 선수로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플랫폼을 적으로 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나쁘다는 사회주의적 발상도 아닙니다. 헤이딜러의 움직임이 중고차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었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같은 조건, 같은 정보, 같은 비용 구조, 그 위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처럼 해외에서 외국인이 직접 국내 경매 플랫폼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구조, 이건 반드시 제도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해외에서의 직접 플레이만큼은 제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 문제,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 전체 그림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건 저인망 어업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저인망 어업입니다. 대기업 플랫폼과 외국인 자본이 연결된 거대한 그물이 시장 전체를 훑고 있습니다. 좋은 차, 비싼 차는 물론이고
이제 막 진입하려는 신진 딜러, 폐차장의 작은 매물, 소형 화물차 한 대까지, 치어까지 남김없이 잡아가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법인이 부가세를 나눠 갖고 해외에서 버튼 하나로 차를 가져가고 세금 문제가 생기면 나라 밖으로 나가버리는 구조. 이 그물 안에서 한국 영세 딜러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며 조용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자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이제 우리가 왜 뭉쳐야 하는지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중고차 딜러들은 1946년 나이아다 전국독립자동차 딜러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협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워싱턴 DC에서 연방 차원의 입법 로비를 직접 하고 FTC가 규제를 만들 때 딜러들의 목소리를 제도 안에 반영시키는 실질적인 협상 주체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FTC의 자동차 쇼핑 규정 논란 때 딜러 협회들이 연합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국 그 규정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중고차 수출 협동조합 1995년 설립 1997년 경제산업성 공식인가 설립 배경이 지금 우리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장 자유화 이후 과열 경쟁, 불법, 변칙 영업이 만연해지자 업계 스스로 뭉쳐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이 조합은 정부와의 공식 협의 창구가 되었고 제빅 수출 차량 품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본 중고차의 국제 신뢰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 점유율 26%를 차지하는 수출 강국이 된 배경에는 이 협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혼자 버티지 않았습니다. 뭉쳐서 제도화했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에게도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안전협회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협회를 통해 법을 만들고 실질적인 협상권을 가진 단체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외국인 법인의 플랫폼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의 직접 낙찰 구조에 제동을 걸고 부가세 쉐어 같은 편법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막고 세무 책임 없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건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 목소리를 내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화된 협회가 공식 채널로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둘째, 오프라인으로 가야 합니다. 헤이딜러가 없는 곳, 플랫폼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나오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 매입을 잘하는 업체와 이야기해보면 발로 뛰는 영업에서 승부를 봅니다.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경매장인지 사람이 연결해주는 지속성의 시장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앉아서 스마트폰만 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직접 가고 전화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한 큰 시장 말고 아직 시스템화되지 않은 작은 나라, 관계와 신뢰가 경쟁력이 되는 시장을 먼저 선점하십시오. 열 번째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며 무역인입니다. 저 역시 소시민 소상공인이지만 연약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고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아도 그 목소리가 모이면 달라집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바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노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구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건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하나가, 댓글 하나가,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경쟁에 그냥 휩쓸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움직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면 그 길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